바로 자 시장 실패. 요 관찰이 맞나? 자 시장 실패는 뭔가 시장이 효율적이어야 되는데 시장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에서는 가격에 의해서 웬만하면 모든 경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 왜냐하면 더 비싼 거는 더 가치 있는 건 비싸게 팔고 덜 가치 있는 건 싸게 팔므로써 웬만한 자원 분배가 그냥 골고루 이루어진다는 거야. 근데 그게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임승차, 외부성, 정보 비대칭성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 독과점은 진입장벽, 경쟁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독과점이 일어나는 거. 아까 전에 좀 설명했었지. 그리고 공공재 문제, 화장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무임승차. 그 다음에 외부 효과, 다른 외부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역선택,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서 경제에 비효율적인 걸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선 대략적인 것만 보고 뒷페이지에 보면 이제 내용이 나오겠죠. 자, 첫 번째 공공재의 문제입니다.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쓰면 다른 사람이 써도 내가 쓸 수 있고 다른 사람이랑 굳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중 화장실 아니면 뭐 도서관 이런 게 있죠. 이해돼? 그래서 누구나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공공재고, 자, 누군가 씀으로써 내가 쓰는 게 줄어드는 게 경합성이고, 그 다음에 돈을 안 내면 쓸 수 없는 게 배제성입니다. 그래서 경합성, 그 다음에 배제성. 자, 그럼 볼게. 자, 경합성도 있고 배제성도 있는 거는 사적재입니다. 즉 편의점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내고 사는 게 사적재죠. 자, 경합성은 없지만 돈을 내야 되는 거. 뭐 영화관, 뭐 이런 거, 케이블, 와이파이 뭐 옆에가 쓴다고 해도 나도 쓸 수 있잖아. 그치? 이런 게 바로 돈은 내야 되지만 경합성이 좀 약한 겁니다. 이해돼? 자, 그리고 경합성과 배제성 둘 다 없는 거는 뭐 공기는 그건 아니고 공공화장실, 무료도로, 국도, 여기 동두천, 인도 이런 게 공공재죠. 아, 미안. 방금 전에 말한 거는 공공재는 밑에 거지. 두 개 다 없는 거. 근데 공유재는 어떤 거냐면 어느 정도 경합성이 있어. 그러니까 공공화장실에 휴지 이런 거는 남이 쓰면 내가 못 쓰잖아. 그치? 이런 게 바로 공유재입니다. 공유재는 누군가 써버리면 내가 못 쓰는 거야. 근데 공공재는 누가 써도 내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이해돼? 자, 그래서 사적세는 경합성과 배제성 모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경쟁을 해야 되고요. 돈도 내야 됩니다. 근데 공유재는 경합성은 있지만 화장실 휴지 배제를 할 수 없으므로 공유 자원이익이라도 합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거기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그치? 그걸 누가 돈을 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남이 많이 잡아버리면 내가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공유제라 하고, 클럽제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재화나 서비스인데 돈은 내야 되지만 누가 한다고 해서 내가 못하는 건 아닌 겁니다. 대표적으로 와이파이. 근데 공공재는 두 개 다 약한 상태로 국방 치안, 일기예보, 도서관 이러한 것들이 해당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지켜주는 그 국방 서비스도 뭐 내가 받는다고 해서 태훈이가 적게 받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우리 둘 다 물론 세금은 내지만 국방 완전 세금은 우리가 직접 내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게 바로 공공재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누구나 공급만 되면
대가를 치르지 않고 마음껏 쓸 수 있는 거를 공공재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무임승차의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는 시장을 통해서 공급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주로 공급을 하죠. 그래서 도로, 그 다음에 국도 이런 것들, 인도, 국도 이런 것들, 다리 이런 것들을 정부가 공급을 합니다. 이해돼? 자, 그리고 외부 효과의 문제인데, 외부 효과라는 건 뭐냐면 뭔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주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벌을 키우는 양봉업자가 가수원 주인 옆에 오면, 양봉업자는 꿀을 생산하는 게 목적이잖아. 근데 그냥 자기는 꿀 생산하는데 보니까 우리 벌들이 옆에 가수원 가서 그거 옮겨주고 이러니까 가수원이 또 나무가 더 잘 자라고 이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의도치 않게 가수원 사람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바로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외부 효과입니다. 긍정적 외부 효과. 하지만 양봉업자가 뭐 대가를 주거나 이러진 않죠. 그냥 옆에서 같이 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런 거를 바로 긍정적 외부 효과랍니다. 뭔가 자,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외부 효과는 일반적으로 가소 생산됩니다. 즉 잘 없다는 거지. 그에 비해 오수를 배출하는 공장주, 동두천에 여기 막 폐수 버리는 공장들 있잖아. 그런 공장들이 우리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줘 안 줘? 주지. 그게 바로 부정적 외부 효과야. 쌤 우리 뭐 돈 내지는 않잖아. 하지만 냄새 맡고 이러죠. 그러다 보면 그 근처에 안 가게 되고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로 부정적 외부 효과라는데, 이러한 부정적 외부 효과는 가다 생산되는 게 문제입니다. 즉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 효과의 성격은 긍정적인 거는 적게 생산되고 또 적게 소비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거는 많이 생산되고 많이 소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정적 소비의 대표적인 게 담배 막 너무 많이 피면 옆에 냄새 나죠. 근데 이게 소비가 많이 되는 측면도 있고, 긍정적 외부 효과의 가수 소비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독감 주사를 잘 안 맞습니다. 근데 맞으면 좋잖아, 그치? 옆에 사람도 같이 독감 안 걸리고. 그래서 생산되는 측면도 있지만 소비하는 것도 남에게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나? 요거? 자, 그 다음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인데, 역선택이라는 거는 원래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더 좋은 걸 사야 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 중고 시장 가는데 막 고장난 거 팔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비싸게 더 팔고, 아니면 가짜 가방인데 명품인 것처럼 해서 비싸게 팔고, 그런 걸 사는 게 바로 역선택입니다. 그래서 역선택은 정보가 한쪽이 그거를 다 가지고 있음으로써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중고차나 중고 PC에서 판매자는 자신이 파는 품질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만 구매자는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고장 났는지 흠집 났는지 잘 모르고 물건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안 좋은 물건들만 많이 팔리게 되면 불량품만 남아돌고, 그러면 개살구 시장이라고 해서 잘못된 판매된 물건만 판다는 겁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조금 더 그냥 설명하면 어떤 거냐면 내가
내가 만약에 차를 팔아 얘들아. 근데 내가 차를 관리를 잘했어. 흠집도 없어. 내 거 막 다 차가 좋아. 그럼 내가 이 차를 싸게 팔겠어, 비싸게 팔겠어? 비싸게 팔겠지. 근데 나는 비싸게 팔아. 그러면 이거를 사람들이 사고 싶겠어, 안 사고 싶겠어? 안 사고 싶지. 그럼 난 차 팔려고 했는데 차가 안 팔려. 그럼 팔지 말자. 안 팔리겠지. 근데 옆에 있는 태훈이는 차가 관리 안 했어. 막 흠집도 많고 고장도 나. 근데 태훈 입장에는 이 차 팔고 싶겠어, 안 팔고 싶겠어? 팔고 싶지. 그럼 가격을 어떻게 하겠어? 좀 싸게 하겠지.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효진 차랑 태훈이 차에 고장이 뭐가 났는지를 몰라. 그럼 당연히 누구 걸 사겠어? 태훈이 걸 사겠지. 그럼 내 거는 안 팔리고 태훈이 거만 팔리겠지. 그러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되면 중고 시장에서 물건들은 대부분 좋은 게 있겠어, 나쁜 게 있겠어? 그게 바로 개살구 시장이야. 즉 개살구 시장에서는 좋은 물건은 감치를 갖추고 불량품만 넘쳐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역선택, 즉 좋은 물건은 나가고 나쁜 물건만 시장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근 알죠? 당근 마켓에서 그래서 후기를 항상 올리게 해놨습니다. 왜냐면 당근 마켓도 사기가 계속, 사기라기보다는 이렇게 개살구 시장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항상 거래하면 거래를 평가하게 해놔. 이해되나? 이런 일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당근에서. 자, 역선택은 물품과 품질 같은 거래에서 감추어진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런 거고. 자, 요거는 한번 가볼게. 자, 도덕적 해이라는 거는 왜 정치인들이 막 선거할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근데 막상 그거를 막상 해, 안 해? 안 하지. 그 왜 안 할까? 뽑혔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기는 이렇게 적혀 있어. 정치인들 행동을 일일이 다 감수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 사람 당선되고 나서 야, 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이러면서 계속 쳐다볼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왜냐면 다 출근하고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 정치인의 공약을 하는지 실현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감시하는 게 다 어렵잖아. 그래서 감시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밑줄 치지 뭐. 그러면 즉 도덕적 해이는 감추어진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역선택은 감추어진 정보,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는 감추어진 행동. 이해돼?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쌤 이건 정치 이야기지 무슨 경제 이야기지만 이런 거야. 즉 사람들이 실업을 하면 실업급여는 안 하나 너희? 그래서 원래 내가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실직을 했어. 그럼 나라에서 실업급여를 주거든. 근데 실업급여를 주는데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아. 하면 열심히 일자리 알아보겠어? 아니면 실업급여 받겠어? 실업급여 받는 거야.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 막 자기들은 1년 일하고 그 다음에 그냥 업체에서 잘린 것처럼 한 다음에 실업급여가 한 월급의 절반 나오거든. 그럼 그 절반을 받으면서 알바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야. 도덕적 해이지. 그러니까 어차피 나 감시도 못할 텐데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야. 이해돼? 아니면 자동차 보험 가입한 다음에 오히려 더 난폭 운전하는 거. 어차피 나 보험 가입돼 있는데. 그래서 도덕적 해이. 날 뭐 감시하겠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신호 발성, 선별, 유인 설계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보면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정보를 갖지 못한 사람에게 정보를 발생한 게 신호 발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거 적혀 있냐면 어떤 거냐면 중고차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게 모르잖아. 이게 고장 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 중고차 시장에서 그런 게 많아. 1년간 타보고 이상 있으면 무조건 고쳐주겠다. 이해되나? 그래서 이거 좋은 차예요. 제가 보증합니다. 그거를 정보를 제공하는 게 신호 발성이라는 거야. 얘들 이거 한 3분 하면 끝난다. 조금만 집중해줘. 자, 그 다음에
사람을 뽑을 때는 정보를 갖지 못한 사람이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거야. 그게 선별이야. 그래서 너희 나중에 뭐 이렇게 직장 취업할 때 거기 사장님들이 만약에 너희 뭐 보고 판단하겠어? 생활기록부, 자격증 이런 거 보고 판단하겠지. 그게 선별이야. 이해되나? 자, 그리고 유인 설계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 안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게 바로 유인 설계야. 그럼 요거만 설명 이제 끝낼게. 어떤 거냐면 너희 그 기업에 우리나라 대기업 가면 그 사장들 있잖아. 거기 사장들이 주로 대부분 경영을 하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사장으로 뽑히면 열심히 할까 안 할까? 아니. 열심히 안 해도 돼. 왜 열심히 안 해도 되는지 알아? 사장들은 월급 받고 해. 아, 물론 초밥집 사장님은 저기 초밥이 다 사장님 건데 일반 주식회사들은 사장은 직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임명돼서 하는 거야. 그럼 월급 받아. 그 회사가 다 자기 게 아니야. 회사는 늘 내가 말하지만 주주들 거야.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거야. 근데 그래서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사장, 뭐 회장 그래도 그 사람들이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인데 뭐 월급 받고 일하니까 열심히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지. 그래 그때부터 그냥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거야. 그냥 대충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돈 버는 것만 신경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제도가 있냐면 스톡 옵션이라는 게 있어. 이게 혹시 뭔지 아나? 어떤 거냐면 너 사장 보고 사장한테 권리를 주는 거야. 어떤 권리 주냐면 지금 만약에 뭐 삼성전자 주식이 5만 원이잖아. 그럼 내가 삼성전자 사장이야. 딱 권리 주는 거야. 사장님 스톡 옵션 권리 준다고. 그럼 뭐 어떤 건데요? 그러면 주식이 얼마 하던 간에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야. 그럼 내가 열심히 해서 주식이 8만 원에 한 주다. 그럼 나는 얼마에 살 수 있는 거야? 5만 원 살. 그럼 스톡 옵션을 5만 원 해서 살 수 있는 거야, 물량을. 그럼 바로 3만 원 이득 보지. 그러니까 내가 사장인데 스톡 옵션을 나한테 주면 나는 일을 어떻게 하겠어? 열심히 하겠지만 주가 올리려고. 왜냐면 주가 올리려면 열심히 해서 기업이 잘 되면 주가가 올라가거든. 그래서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게 바로 스톡 옵션. 이게 유인 설계입니다. 이해돼? 대표적인 게 바로 스톡 옵션이고 여기까지 하고 쉬죠.